권고사직을 당한 날을 떠올려 보시면 그날은 유난히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히 정리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길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권고사직 이후 인생이 갈린 이유는 능력도 나이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였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인생이 무너진 사람과 다시 살아난 사람의 차이는 첫 번째 태도에서 이미 갈라집니다. 무너진 사람들은 이 일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회사가 나를 버렸다고 느끼고 자존감부터 무너집니다. 반대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이 일을 회사와의 관계 종료로 받아들입니다. 능력과 인생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끝났을 뿐이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권고사직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생각은 과거로만 향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아니었으면.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인생을 다시 만든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하루의 틀부터 만들었습니다. 출근은 없어도 기상시간과 활동시간을 정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가른 것은 돈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돈을 과하게 움켜쥐거나 반대로 보상 심리로 과하게 쓰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벌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시간으로 인식했습니다. 퇴직금과 현금을 인생을 다시 설계할 자산으로 바라보고 단기 투자나 무리한 시도는 피했습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버틸 시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번째 차이는 사람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권고사직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필요 없는 만남과 지출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 옆에 머물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선택이 감정과 돈을 동시에 지켜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는 언제까지 이 상태로 살 것인가를 스스로 정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은 기한 없는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멈춰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반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기한을 정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정했습니다. 사람은 끝이 보여야 버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인생이 갈린 이유는 이처럼 아주 작은 선택들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의 구조가 바뀌는 지점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를 복귀하는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를 설계하는 태도입니다. 이 채널은 삶과 돈,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막한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방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이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뿐입니다.